안녕하십니까, 이혈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과 마주하니 문득 창밖에 긴 그림자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해가 저물어 갈 때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50살, 즉 50, 우스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정오를 지나 저녁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착각을 하곤 합니다. 아직도 태양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그래서 더 멀리 달릴 수 있고 더 큰 도박을 걸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50 이후의 삶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빼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소중한 피 같은 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서늘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 50 이후에 모험적인 투자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노년을 비참함이 아닌 품격으로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흐르는 시계 바늘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찰나의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의 투자는 크로노스의 힘을 믿는 행위입니다. 설령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뒤를 받쳐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50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때의 실패는 단순한 숫자의 손실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다가옵니다. 50대에 들어서서 갑자기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남들이 좋다는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기에 뛰어드는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눈 속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습니다. 내 노후가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공포가 그들을 도박판으로 내모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공포에서 시작된 결정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납니다. 젊은이들에게 투자는 희망일지 모르나 중년에게 무리한 투자는 절망의 서막일 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독 대박을 좋아합니다. 한 번의 기회로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어 하죠. 하지만 50살이 넘었다는 것은 이미 역전의 기회를 노릴 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성을 견고히 지켜야 할 때임을 의미합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지요. 젊은 시절의 인생은 거친 바다를 가로지르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파도에 부딪히고 배가 좀 부서져도 다시 고쳐 쓰고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50의 인생은 이미 수많은 풍파를 겪어 곳곳에 균열이가 있는 노선 나우천입니다. 이 낡은 배를 끌고 다시 폭풍우가 몰아치는 투자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돈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땀방울이고 자식들을 키워낸 인내의 산물이며 여러분의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흔히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하고 쉽게 말하지만 50 이후에 잃어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다시 벌어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기력과 시간이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저녁이 오기 전에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 등불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밤길을 비출 수 있을 만큼의 기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욕심이라는 바람이 불어와 그 작은 등불마저 꺼뜨리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50 이후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친구 누구는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구네 집은 아파트 값이 2배가 됐다더라 하는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들의 행운은 그들의 것이고 여러분의 평온은 오직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모니터 속의 빨간 숫자가 아니라 곁에 있는 가족의 손과 내면의 평화입니다. 돈을 쫓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만큼 슬픈 노년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상징적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결코 우리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어울리지 않는 얼룩입니다. 이 첫 번째 장을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 위험한 도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저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달래려는 몸부림입니까? 부디 차가운 머리로 생각하십시오. 50은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지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제가 방금 피 같은 돈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말은 결코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이 아니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굽어진 어머니의 허리이고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터로 향했던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50 이후의 돈은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생명 자산이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의 무게를 알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50살이 넘어서도 일확천금을 꿈꾸며 투자의 늪에 발을 들이는 이들은 대개 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을 버는 속도에만 매몰되어 그 돈에 담긴 시간을 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들리는 유혹의 목소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 정보는 너만 알고 있어라. 은퇴 후에 치킨집이라도 하려면 이 정도 수익은 나야 한다. 이런 말들은 모두 여러분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독버섯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50대는 낀 세대의 피해를 온몸으로 겪는 시기입니다. 위로는 노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취업과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죠. 이 막중한 책임감이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 조급함이 바로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식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대학에서 강단에 서며 존경받던 분이었지요. 퇴직금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문득 겁이 났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니 뭐니 하는 뉴스들이 그를 압박했지요. 결국 친구의 권유로 이름도 생소한 신공법 건설 사업에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피 같은 돈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지적 자부심, 가족들 앞에서의 당당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깊은 우울증에 빠져 노년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구체적인 경계입니다. 모르는 곳에는 단돈 1원도 두지 마십시오. 50 이후에는 수익률 10%를 쫓기보다 원금 100%를 지키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 1억 원은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50 이후의 1억 원은 여러분의 노년 10년을 지탱해 줄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을 도박판의 칙처럼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또한 대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천천히 걷는 것이 멀리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돈에도 인격이 있다고들 하지요. 갑자기 들어온 돈은 갑자기 나갑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지켜온 돈은 주인의 품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50 이후에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십시오. 전반전에는 골을 넣기 위해 전력 질주하지만 후반전 종료 직전에는 지키는 축구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기는 지금 후반전 추가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습을 당해 실점을 한다면 만회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돈을 잃으면 마음을 잃고 마음을 잃으면 사람을 잃습니다. 50 이후에 가난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관계의 밀도가 달라지는 냉혹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위를 유지하며 친구를 만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가끔은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줄 수 있는 그 여유. 그 여유는 무리한 투자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낸 자산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50이 넘었다면
이제 욕망의 크기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내 그릇은 이만한데 남의 그릇에 담긴 것을 탐내어 무리하게 물을 채우려다가는 결국 그릇 자체가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얼마나 평온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High risk, high return. High risk, high return 이라는 말은 50대 사전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no risk, safe life. No risk, safe life 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어른의 길이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관계와 돈에 얽히고 설킨 탈해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치의 민족이라 하지요. 하지만 그 따뜻한 정이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50대라는 나이는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손길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동생, 결혼 자금이 부족한 자녀, 혹은 오랜 세월 형제처럼 지낸 친구의 간곡한 부탁까지.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50 이후의 두 번째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혈육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정이나 우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영원히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단순히 금전을 건네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돈이 나가는 순간 대등했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비극적인 관계로 변질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미안함에 연락을 피하게 되고 빌려준 사람은 서운함과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게 되지요.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것이 우리네 삶에서 흔히 보는 풍경 아닙니까?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엄격해져야 합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경제력을 상실하고 자녀에게 의탁하게 되는 순간 그 관계의 아름다움은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유산이 아니라 부모가 끝까지 품위 있게 스스로를 책임지는 독립성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가 비어갈 때 여러분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자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가난이 가져오는 서글픈 생존의 본능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말의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비극이자 엄연한 현실입니다. 제가 평생 인문학을 공부하며 느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은 고귀한 사상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경제적 자립 위에서 꽃을 피운다는 사실입니다. 50살이 넘어서 자신의 노후 자금을 남의 손에 맡기거나 빌려주는 것은 자신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타인의 운명에 거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또한 주변의 가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형님, 저만 믿으세요. 이번에 이 땅만 팔리면 10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대개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절박하기 때문에 던지는 허망한 약속들입니다. 타인의 절박함에 여러분의 안정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내가 단단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어떻게 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50 이후에는 거절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돈 이야기를 꺼낼 때 미안해하며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단호하고 명확하게 내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다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야박하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자유입니다. 늙어서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사고 싶은 것을 못 사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하며 하기 싫은 말을 해야 하는 부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그 부자유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유일한 성벽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저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50 이후에 돈을 잃으면 명예도 건강도 지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가난은 명예를 갉아먹고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칩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는 시작점입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쥔 그 자산은 지난 세월의 보상이며 앞으로 다가올 시간의 수호신입니다. 이 수호신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정에 휘둘려 체면에 치여 혹은 어설픈 동정심에 이 수호신을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50대라는 인생의 변곡점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큰 지혜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앞서 우리는 돈을 지키는 법과 관계의 선을 긋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법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50이 넘어서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말고 그저 돈을 쥐고만 있어야 합니까?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다만 투자의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외부의 사물이 아니라 내면의 생명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성장하는 주식보다 늙지 않는 지혜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50대에 접어들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글을 썼고 죽기 직전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지식과 지혜는 감가상각이 없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 값은 정부 정책에 따라 춤을 추고 주식은 지구 반대편의 전쟁 소식에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에 내 노후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하지만 내 몸의 건강, 내 머릿속의 지식, 그리고 내 영혼의 평온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무위험 투자입니다. 한국의 중년들은 평생을 기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회사의 부장으로, 가게의 수입원으로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는 잊어버렸습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시간이 주어지면은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돈의 노예가 되려 합니다. 돈이라도 불려야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제는 소유의 패러다임을 존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십시오. 좋은 차를 사는 대신 내 다리로 산천을 유람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데 투자하십시오. 비싼 골프 회원권을 유지하는 대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고전 읽기의 시간을 쓰십시오. 육체의 근육은 나이가 들면 줄어들지만 정신의 근육은 쓰면 쓸수록 단단해집니다. 또한 언어에 투자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배우는데 투자하라고 말입니다. 50 이후의 품격은 그 사람이 쓰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거칠고 천박한 투기꾼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삶을 통찰하는 따뜻한 언어를 구사하는 노인은 어디서나 환대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매력이 없어서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문화적 자본이라 부릅니다. 이 자본은 세금을 내지도 않고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책 한 권, 감상한 음악 한 곡, 정성껏 가꾼 화초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재산입니다. 돈은 여러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문화는 여러분의 생존을 경이롭게 만듭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투자는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50대에 이른 건강은 수억 원의 돈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소식하며 마음의 화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주식 종목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건강한 육체는 그 자체로 가장 훌륭한 경제적 보루입니다.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니까요.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연습도 일종의 투자입니다. 비우는 연습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인생이라는 고개를 오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가벼워진 어깨로 바라보는 노을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한 권의 책을 써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그 책의 결말이 그저 돈을 조금 더 벌어보려다 실패했다는 문장으로 가득 차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사랑했고 세상을 지혜롭게 바라보았으며 남겨진 이들에게 따뜻한 문장 하나를 남겼다는 기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장주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성장주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노년이라는 주식은 결코 상장 폐지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믿는 진정한 투자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인생의 50은 가장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예술작품이 되느냐, 미완성의 낙서로 남느냐가 결정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재산, 산책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마음을 달래줄 책 몇 권이 있다면 그 삶은 이미 황제의 삶보다 부유합니다. 제가 무리한 투자를 금하라고 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잃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평온한 저녁을 욕망과 맞바꾸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때로 소외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꽃은 질 때의 모습 또한 숭고합니다. 투기판에서 핏대를 세우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지혜를 나누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어른의 얼굴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저 너머의 문으로 다가가기 위해 짐을 가볍게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금은보화를 가득 짊어지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의 귀한 손에 허망한 투자 계약서 대신 사랑하는 이의 손을 쥐어주십시오. 돈의 숫자가 아닌 삶의 밀도로 스스로를 증명하십시오. 오늘도 참 잘 살았다고 미소 지으며 잠들 수 있는 따뜻한 노을빛 노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